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순서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엔 국내 소식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의 주호영, 어대영 아닌 예상 밖 접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네. TK 5선의 주호영 의원 그리고 재선의 호남 이용호 의원 2파전이었는데 네. 61대 42로 주호영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 1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을 앞장서서 이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지난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1년여가 지낸 적 있습니다. 두 네. 번째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건데요. 네. 사실 이 주호영 의원의 추대론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프레스룸에서 직접 주 의원 입장을 확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추대론 본인은 들어본 적이 있다. 한 번 했는데 뭘 또 하겠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정견 발표에서도 다시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라면서 같은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라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라면서 출마 이유를 밝혔고요. 네. 오늘 선거 결과는 뭐 새로운 바람, 외연 확장보다는 위기 수습, 안정감이 우선이다라는 투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 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될 거는 많이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용호 의원 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6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주호영 의원이 61표, 이용호 의원이 42표, 네. 무효표 3표로 표 차이는 19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네. 윤심이 주호영 의원에 기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호영 의원 합의 추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유 의원이 예상보다 많은 표를 얻어가면서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깜짝 선전에는 윤심 논란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한 유 의원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오늘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주호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 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건강하다는 모습 또 역동적이다, 얼마든지 희망적이다고 하는 기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중견 발표에서부터 네. 사실 이 주호영 추대론을 겨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 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당내 친윤계의 주호영 추대론 이런 것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의원은 이변이 아니라 이게 당내 의원들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뭐 유호정 기자는 이게 친윤 그룹에 대한 어떤 뭐 피로감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이유가 뭘까요? 사실 42표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거의 박빙 수준이에요, 이러면. 그렇죠. 이번에 어대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주호영, 어대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균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의 저는 전조라고 봐요. 과거에 권성동 의원하고 조혜진 의원이 붙을 때는 둘이 표차가 8대 2로 났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61대 42, 6대 4, 19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어떻습니까? 지역구가 호남이죠. 호남이고 이제 당에 국민의힘 입당한 지도 별로 안 됐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같이 영입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혈혈단신으로 해서 표를 42표나 모았다는 거는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의원들 전체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다. 그래서 친윤 세력
그 보통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독주 여기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영남 쪽의 의원들이 너무 또 그 대시하는 거 여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왜 박주선 그 윤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네. 비대위원장 내정됐다가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박주선 의원 쪽 그 전 의원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합의 추대 형식을 해주면 하겠다 그랬는데 영남 쪽에서 그거 싫다고 거절했대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답니다. 아, 그런 비화가 또 있었군요. 예, 내가 그 호남 출신이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아서 공천권도 없는데 네. 영남 의원들이 지지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해봤자 허수아비인데 못할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국민의 힘 저변에 네. 너무 좀 낡은 리더십 여기에 대한 불만 이게 지금 차츰차츰 쌓이고 있어서 저는 이거 태풍의 전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 대표 선거할 때 네. 이게 어떻게 돌출돼서 나타날지 모른다. 지금 원내 대표가 잘하면 비대위원장 지금 법원에 지금 가 있잖아요. 가처분. 네. 자칫하면은 인용이 되면은 원내 대표가 또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국민의힘이 이번 일로 계기로 저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아, 네. 지금 사실 다음 당대표 선거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친윤 그룹 쪽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태풍의 전조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신임이긴 한데 뭐 사실 새롭진 않죠.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 뭐 돌고 돌아 주호영이냐 또 주호영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주 원내대표 중도 사퇴한 이 권성동 원내대표 뒤를 이어서 나는 자녀 임기만 하겠다라고 사실 앞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호정 기자. 그러면은 주 원내대표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초 네. 당원당규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쵸. 그런데 내년 9월까지가 아닌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내년 9월이 아닌 남은 임기 4월까지만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21대 국회에서 1년 임기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다시 한번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당내 중진 의원들이 네. 막판에 결국에 출마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결국에 이번 선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원내대표를 맡는 대신에 내년 4월까지만 임기를 해서 다른 후배 중진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런 식의 물밑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4월까지 하든 뭐 1년을 다 하든 큰 차이가 사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굳이 자녀 임기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싶기도 했었는데 또 그런 물밑 조율이 있다면 좀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일주일 더 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원내대표 선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9일 날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바로 권성동. 이제는 전을 붙여야겠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였는데 권 전 원내대표는 좀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이 출입 기자들에게도 인사를 하면서 이 물러난 네.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 회의를 하면서 소회를 밝혔는데 여기에 네. 시원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그런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앙금을 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네, 그동안 쓴 소리, 마음의 앙금을 다 벗어 던지겠다라는 말에서 좀 섭섭한 마음도 이 넌지시 밝히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네. 원내대책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방금 발언은 이 의원총회 전에, 이 투표 전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또 선출이 됐습니다. 또 정기국회도 시작을 됐고 그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케미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대강 케미가 예상이 되죠. 예, 그 케미스트리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상황은
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의 전쟁이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자율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기가 힘든 것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되돌아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 그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기소법 분리법안에서 뭔가 타협안을 했다가 거의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레이저 맞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지금 현재 상황은 원내대표가 뭐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네. 문모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 네. 2017년에 네. 문재인 대통령만 맨날 아침에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명모닝입니다. 이재명만 이제 최고위원회가 명모닝, 이쪽에는 겉모닝이에요. 김건희 여사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뭔가 협치가 될까?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되려면 서로 아쉬운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선거가 임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임박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호영 원내대표 내년 6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내년 4월까지 한다 그랬죠. 4월까지. 예. 남창희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율성을 갖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케미를 논하기는커녕 강대강으로 굉장히 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